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는 원래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고 현미경으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매 순간마다 DNA 끝을 보호하던 작은 보호막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3명의 노벨상 수상자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물학적 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는 손상된 세포 부위를 스스로 분해하고 회복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벤키 라마크리슈난 박사는 세포 속 단백질 공장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돕는 열쇠는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DNA와 직접 소통하며 세포에 스스로를 회복하고 노화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과학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이 권장한 식품들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건강한 삶을 꿈꾸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저희는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의 존재를 밝혀내며 인간의 세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마개처럼 텔로미어는 DNA 말단을 보호하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개는 세포가 피부를 재생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감염을 막기 위해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노화가 시작되며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기능을 잃게 되면 심장질환, 알츠하이머, 당뇨병, 암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랙번 박사의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 게재되었고, 만성 스트레스가 텔로미어를 훨씬 더 빠르게 닳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심리학자 알리사 에펠 박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만성 질병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텔로미어가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10년이나 더 늙어 보였고, 돌봄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텔로미어는 더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저널 란셋 온콜로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단을 포함한 생활 습관을 일부 바꾼 사람들은 불과 3개월 만에 텔로머레이즈 활성도를 29%에서 최대 84%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는 블랙번 박사와 딘 오니시 박사가 함께 진행했으며, 이후 5년에 걸친 추적 조사에서는 변화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10% 길어졌고,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히려 3% 줄어들었습니다.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음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을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몸담고 있는 UCFF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 608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오메가3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이 텔로미어 손실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되었고, 이후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이 텔로미어의 마모를 줄이고 조기 노화를 막아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비탈이라는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를 4년간 섭취한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140 염기쌍만큼 더 길게 유지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자연산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마씨는 질 좋은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DNA 손상을 줄여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C, E, 엽산이 풍부해 DNA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같은 통곡물과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을 공급하며 엽산은 세포 내에서 DNA 합성과 복구대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엽산이 이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단, 즉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이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은 텔로미어 길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2017년 영양학 저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물로 세포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고 재생하는 자가포식작용, 즉 오토파지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주인공입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스스로를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분을 분해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1990년대 초반 오스미 박사는 효모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유전자를 조작해 세포 내부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현미경 속에서 오토파고좀이라 불리는 작은 재활용 주머니들이 세포 안에 쌓이기 시작했고 이 발견은 전 세계에 오토파지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1960년대에 처음 관찰된 오토파지는 우연한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오스미 박사는 이 작용이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며 인간을 포함한 고등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실험은 세포 건강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이 작용이 노화염증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저널에서 공통적으로 밝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 그 중에서도 하루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의 공복 상태가 세포의 자가 정화작용인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존 모드로 전환되며 이때 세포는 질병과 스트레스에 훨씬 강한 상태로 변합니다. 2023년 사이언스 디렉트에 실린 연구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하루 17, 9시간 금식을 실천한 건강한 젊은 남성들의 혈액을 29일간 추적했는데 공복 중반부터 오토파지 관련 유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간헐적 단식이 세포 내부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정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100세 장수인이 많은 세계의 블루존 지역들, 특히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매년 약 150일 이상 종교적 단식을 실천하는데 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채소, 올리브유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이 만나면서 놀라운 수명을 자랑합니다. 운동 역시 오토파지를 자극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지구력 훈련은 근육과 뇌 조직 내에서 자가포식 작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생쥐 실험에서는 러닝머신 운동을 통해 오토파지 활성이 증가했고,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조직별로 오토파지 반응이 조절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자가 정화 과정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작용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 제한 식사법입니다. 하루 중 식사를 정해진 8-10시간 안에만 끝내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낮 12시부터 밤 8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고 그 외 시간엔 물이나 블랙커피, 녹차 등 칼로리가 없는 음료만 섭취합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이 16시간 정도 유지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식사 간 간식을 줄이고 한 끼와 다음 끼 사이에는 최소 4-5시간 정도 간격을 두어야 이 정화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오토파지를 도와주는 식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차는 EGEG라는 성분이 있어 오토파지를 촉진하고,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어 세포 정화 경로를 자극합니다. 핵심은 반복과 일관성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시도로는 반응하지 않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복 시간과 영양소 선택을 통해서만 진짜 정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러한 세포의 작동 원리는 리보솜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벤키 라마크리슈난 박사는 토머스 스타이츠, 아다 요나트와 함께 리보솜의 원자 구조를 밝히며 세포 속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이 작은 공장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를 입증했습니다. 리보솜은 DNA의 유전 정보를 해독해 단백질로 전환하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고 손상을 회복하며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수천 가지 과정을 이끕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리보솜은 세포가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조직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나이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라마크리슈난 박사는 엑스레이 결정학을 활용해 리보솜 구조를 원자 단위로 밝혔으며, 이 리보솜 기능이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곧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리보솜의 기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려면 자연산 생선 방목된 달걀 적당량의 목초 사육 육류, 그리고 햄프시드나 스피루리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에 부담을 주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0.8에서 1g 사이의 단백질 섭취가 리보솜 기능을 가장 잘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리보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충분히 필요하며,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그리고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씨 4분의 1컵만 섭취해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도 리보솜의 RNA 생성을 도와줍니다. 짙은 잎이 채소 아보카도, 그리고 렌틸콩이나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는 엽산과 다양한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세포 대사와 단백질 합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열량을 적당히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동물 실험에 따르면 열량을 절제하면 리보솜 생산에 드는 에너지를 줄여 세포가 회복과 복구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수명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수면입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수면 부족이 리보솜 활동을 크게 방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리보솜을 포함한 세포 복구 과정은 대부분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신체 활동, 특히 저항성 근력 운동은 단백질 합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리보솜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근육량을 유지하고 세포 재생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과 생활 습관은 앞서 언급한 노벨 수상자들의 연구 내용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절제 있는 식사 방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세포 속의 단백질 공장은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과학 기반의 건강 습관을 일상 식단으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는 달걀 2개와 함께 시금치와 토마토를 살짝 볶아 곁들이고 블루베리 한 줌과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샐러드에 병아리 콩과 호박씨를 더하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해보세요. 퀴노아나 현미를 사이드로 곁들이면 더욱 완벽합니다.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주 2, 3회 섭취하고 브로콜리와 방울 양배추를 찐 채소로 고구마나 렌틸콩을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호두와 베리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또는 후무스를 곁들인 생채소가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의 타이밍입니다. 밤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정오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총 16시간의 단식 시간이 확보되어 세포의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며 몸은 음식 소화가 아닌 복구와 재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물, 블랙커피, 녹차 등 칼로리가 없는 음료만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법의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당신 몸속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움직이는 정밀한 생명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진짜 음식입니다. 이 식품들은 당신의 DNA 끝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정화하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리보솜의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매일 단 12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보세요. 대부분의 날에 30분씩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3가지 시스템은 함께 작동하게 되고 몸은 점점 회복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고 이는 장수와 직결됩니다.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은 값비싼 시술이나 기적의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회복하고 세포를 청소하며 노화를 늦추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텔로미어를 보호하면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질병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는 정기적인 공복이 오토파지, 즉 세포 속 쓰레기를 정리하는 시스템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벤키 라마크리슈난 박사는 양질의 영양소가 리보솜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단백질 생성이 효율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누적된 연구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텔로미어의 단축 오토파지의 부족 리보솜 기능 저하가 결국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건의 논문과 실제 연구로 뒷받침된 노벨 상급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먹는 이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몸속 세포들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회복하라, 스스로를 보호하라, 다시 강해져라. 중요한 건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식사의 색이 풍부한 채소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 중 며칠이라도 10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는 패턴을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기름기 있는 생선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이 정보가 건강한 노화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몸에도 이 지식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네 라고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을 도와주겠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게 남길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선택 하나라고 약속해 보세요.